우리 강수영 변호사가 어제 네. 우리 김부겸 후보의 개소식을 다녀왔다는데 네. 그야말로 인산인해 난리가 났었다면서요? 아니 일단 제가 3시부터인데 한 2시 한 20분 그 정도 도착했거든요. 그 이제 캠프에 있는 분들하고 이제 전화 통화하면서 오늘 사람 많다는데 이 정도 가면 되겠지? 그때 좀 와 이랬거든요. 들어갈 수가 없어. 아, 사후 진입이 불가능해. 너무 많은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이제 끼어가지고 계단에 올라갈 때부터 이런 자세로 이렇게 오징어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짠 건물 안에 들어갔는데 이미 열기가 이제 사우나처럼 막 그런 거예요. 야, 너무 그 정도. 사람이 많아서. 네. 일단 대구에 뭐 시민단체든 저희 민변이든 뭐 민주당이든 뭔가 하여튼 이쪽 행사 중에 사람이 이렇게 모인 거 처음 본 거예요. 대구에서 하는 것 대구에서 중에. 하는 것 중에. 네. 와 일단 너무 감격을 했죠. 그리고 이제 서 있는데 좀 있으니까 이제 국회의원분들이 막 오세요. 현역 의원들이 대구에 현역 의원들이 한꺼번에 이렇게 많이 온 적이 있나? 굉장히 그러니까. 생경한 거예요 모든 게. 아니 아닌 게 아니고 네. 어제 이제 보도난 것들을 확인을 해보면은 정청래 대표를 포함해가지고 전현직 국회의원만 62명이 왔다는 그렇죠. 거고 네. 와. 어마어마했어요. 현역 의원이 51명, 와요. 전직 의원이 11명이라는 건데 저는 민주당에서 하는 행사 중에서 이렇게 단일 행사로 60명 이상 국회의원 네. 동원하는 거 본 적이 없습니다 이게. 그러니까요. 게다가 네. 그 또 이제 우리 지방선거 출마하시는 기초 단위의 뭐 출마자들이나 뭐 캠프분들까지 다 오시죠. 시민들 막 다 오시죠. 이러니까 이게 발릴 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끼어 있다가 이거 뭐 앞에서 막 그 정청래 대표님 지나가시고 있는데 뭐 악수도 할 틈이 없어요. 그래서 유인태 사무총장님도 막 이렇게 가시고 그다음에 연로하신 분들 예, 어른들도 다 이렇게 네. 이렇게 가시는데 그래서 밀리고 밀려가지고 결국 이제 건물 밖으로 나갔어요. 나가는데 더 매력적이었던 거는 건물 바깥에도 사람들이 이렇게 거의 집회처럼 막 모여 있는 거예요. 못 들어가신 분들이. 야. 근데 거기서 3, 4, 5 이제 정치 얘기를 막 하는데 네. 이 선거가 어떻게 될 것 같다, 뭐 될 것 같다, 안 될 것 같다, 누구는 단일화 될 것 같다, 막 아고라가 펼쳐지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되게 재밌었어요. 그래서 제가 또 그래도 인지도 약간 생겼는지 저를 알아보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아, 우리 강수영 예, 잡아놓고 변호사 일로 와봐. 예. 뭐 방송 똑바로 해라 이런 놈도 있고 뭐 사람도 있고 뭐 하여튼 별별 분들이 계셨는데 재밌었던 거는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 전 대통령께서 이제 영상으로 응원 메시지 보내신 거에 대해서 약간 토론이 아 벌어지더라고요. 현장에서 벌어졌어요 그 토론이. 토론이. 어떻게 벌어졌습니까? 좀 가만히 좀 봐. 나참또안 되는데 이런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또 그거에 대해서 그래도 오늘 뭐 잔칫날인데 뭐 그 정도는 뭐 다 모여야지 이런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네. 근데 하여튼 감론을박이 있어서 근데 그건 걱정하는 마음인 것 같아요. 워낙 이쪽은 대구 지역은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을 혐오하는 정도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혐오의 강도가 굉장히 강하다 보니까 그쪽의 반대편 지지자들 같은 네, 경우에는 네, 대구 시민들의 그 혐오는 그게 뭐 타당한 혐오는 아니겠습니다만은 그 정도의 혐오가. 근데 어쨌든 그러다 보니 걱정이 돼서 당색을 최대한 빼려고 노력하는데 김부겸 후보는 이게 지금 맞나? 뭐 이제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꽤 계셨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네. 대구 경북 선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당색을 좀 빼고 후보 본연의 그런 인물을 가지고 좀 승부해야 되는데 이런 좀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게다가 플러스 이제 지금 제일 많이 하시는 메시지가 나를 통해서 국민의힘을 심판해라. 나를 이용해라. 국민의힘 이대로 가면은 보수 정당이 완전 무너지면 우리나라에 안 좋다. 네. 건강한 보수, 유능한 진보 같이 있어야 되니까 나를 당선시켜야 저 장동영 지도부하고 뭐고 다 날아간다. 극우 네. 세력들에게 잠식당한 국민의힘 나를 통해서 바꿔봐라. 이제 이런 메시지도 많이 내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아주 정확한 메시지를 내고 계신 거거든요. 근데 이제 우려되는 거는 하여튼 이제 민주당 느낌이 뭐가 나면 하여튼 여기서는 사람들이 막 경기를 일으키니까. 경기를 일으켜요? 네, 너무 싫어. 그게 참 저는 경기. 너무 속상하고 그런데 네. 그렇습니다. 예. 우리 현근대 후보 같은 경우도 결국은 이제 본선에서 국민의힘 이상일 후보랑 맞붙게 되는 네네. 거고 그런 네. 과정 속에서 이제 여러 유세 현장에 있다 보면은 본인 자력만뿐만이 아니고 네. 다양한 사람들의 좀 도움을 좀 받으셔야 되는데 네. 혹시 혹시 좀 이렇게 누가 내 유세 현장에 좀 와줬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 좀 있어요 혹시? 지금 그래서 이제 네. 이따 또 아마 부승찬 의원 만나면 우리 사실은 이제 교육하면 또 이재정 교육감이 아마 그렇죠. 저녁에 볼지도 네. 몰라요. 네. 그걸 모시고 음. 또 뭐 배우하면 문화 쪽에 이원정 배우나 이런 분들 아마 어제도 통화했는데 뭐 네. 또 모셔야죠. 유명하신 분들 용인의 김미아도 사실인데 어떻게 될지 모르고 또 이런 분들 모셔서 하는 게 아무래도 저 이종범도 한번 모셔볼까. 아무튼 뭐 지역에 뭐 약간 유명한 사람들 있잖아요. 아, 이종범 선수도 아니, 개인적으로 계세요? 아직 잘 네. 친하지는 않은데 누가 음. 뭐 모시고 오겠다고는 하는데 아직 한 달째 소식은 없어요. 근데 아무튼 이 방송을 통해서 다시 한번 호소하시죠 한번 예, 이종범 선수 좀 사실은 나와주시라고. 그- 예. 나와주시면 좋죠. 네. 우리 김웅영 감독도 지금 김병우 의원님 후원 회장하는 정도니까. 음. 그 또 옛날 분들은 있잖아요. 좋아하시는 분들. 그 우리 스포츠 스타들 많이 살아요. 그래서 축구나 야구나 뭐 연예인이나 이런 분들 네.
늘 많이 하려고 하죠. 그분이 사실은 도움이 돼요. 당연히 되겠죠. 명사 중심으로 선거를 치른다는 자체가 그렇죠. 득표력에 도움이 될 것 같고 우리 이유진 기자 같은 경우에도 이제 기자로서 대구 이제 선거를 이제 지켜보고 있는데 김부겸 후보 하면 좀 이렇게 떠오르는 이미지 이런 거 좀 있어요 혹시? 전 사실 김부겸 그 후보님과는 그 영화를 같이 본 사이인데요. 영화를 같이 본 사이야 심지어? 하얼빈이라고 그래요? 현빈 배우 나온 네. 영화에 그거를 기자들 좀 이랑 좀 같이 볼 사람들 이렇게 모아서 한번 같이 대관을 해서 보신 대관에 그게 적이 언제쯤 있어요. 본 거예요 네. 그러면? 그게 아마 몇년된 거예요? 지난 당대표 선거 때였던 것 같아요. 아 지난 당대표 선거 때? 이재명 대표님 이제 그 연임 하셨던 그 음. 전당대회 무렵에 이제 사실 당대표 후보로 나오시냐 마냐 이럴 때 이제 그 단체 관람을 추진하셔가지고 그때 그랬구나. 나오시나 안 나오시나 막 이게 되게 주목받던 그치, 때였고, 예. 근데 그때 사실 저는 처음 뵀던 거고 심지어 사실 저는 그 전에 그 영화를 봤었어요. 근데 보고 또 회사에서 보고 했구나 보라고 어쩔 수 해서. 없이 아, 또 봤는데, 예, 이제 뭐 그런 자리가 있으면 항상 이제 뒤풀이가 있기 마련이고 이제 거기 가서 인사를 드리는데 뭐 사실 한 번 본 걸로 뭐 이렇게 얘기할 순 없지만 되게 인품이 좋으시고 인자한 약간 그 할아버지 같은 느낌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도 되게 청년들이 많이 왔었는데 테이블이 적지가 않았는데 다 돌면서 얘기를 다 들어주시더라고요. 그렇구나. 네, 그런 걸 보고 되게 그릇이 큰 분이구나. 경청하는 네, 사람이구나. 비록 이분 때문에 영화를 2번 보긴 했지만 훌륭하신 분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기 지금 속보가 하나 들어왔는데 국민의힘에서 충북지사 후보를 확정을 했고 결국 윤갑근 그 후보가 김영환 현역 지사한테 지고 김영환 후보가 확정됐다는데 참 국민의힘 공천이라는 게 잘리는 사람들이 다 됩니다. 지금 보면은 네? 그러지 않아요? 저 요 뉴스는 저 기대 못 미치네요. 윤곽근 변호사를 굉장히 네. 기대했거든요. 근데 참 컷오프했던 사람이 저렇게 아니 되고. 우리 부산시장 박형준 후보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컷오프설이 있었는데 결론적으로는 그렇죠. 이 경쟁자를 이기고 됐고 네. 김영환 후보도 그렇게 난리부스를 치더니 결국은 네. 다시 돌고 돌아서 김영환 네. 후보가 확정된 이 상황. 그러니까 그 컷오프를 하고 바로 다음 날에 경찰에 영장 신청했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이제 수사 또 멈추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야, 도대체? 그러니까 여러모로 네. 보면은 그 경선 과정 자체가 사람들이 공감하기에는 좀 이렇게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나 싶은 거고 그리고 우리 현근태 의원이 갑자기 네네. 생각난 건데 네. 통상적으로 이제 선거 운동 하다 보면은 네. 밥때를 좀 끼니 때를 놓치는 경우가 좀 많죠.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식사를 좀 어떻게 해결하세요? 떡으로 하는데 선거 네. 지나면 사람들이 떡을 안 먹어요. 하도 떡 많이 먹어가지고 떡을 많이 먹어가지고 차에서 떡으로 먹거든요. 네. 떡을 많이 떡이나 김밥은 괜찮은데 네. 사람들이 떡을 많이 줘요. 많이 음. 주면은 이거 하나 먹으라고 주면은 뭐 사 먹기도 하고 뭐 그러니까 많은 건 못 받잖아요. 하나 두 개 정도 받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은 떡을 뭐 사서 시장 가면은 또 많이 시장 돌아다니면 떡을 많이 사거든요. 그럼 어떻게 먹어야죠? 차에서 하면 우리 수영이랑 같이 떡을 많이 먹어요. 그렇죠, 네. 근데 떡은 아시다시피 이게 한 번 정도는 괜찮은데 여러 번 먹으면 조금 또 그렇지. 맞아요. 목 넘김도 약간 그렇죠, 불편하고 그렇죠. 떡 먹고 네. 이제 음료수 먹고 이러니까 잘 먹는 게 쉽지는 않아요. 왜냐면 일정을 놓칠 때가 많으니까 그럼 이제 차에서 많이 때우죠. 김밥도 먹기도 하고 뭐 저녁에는 또 그렇군요. 혼자 네. 먹기도 하고. 그리고 선전하고 있는 유력 후보니까 혹시나 이거 체할 수 있으니까 네. 김희상 후보한테 먼저 먹어보라고 합니까? 안 합니까? 에이, 그 정도는 아니고. 아 그래서 모르잖아 이게 후보가 또 아이. 체해가지고 네. 유세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혹시 이거? 근데 아까 용인 찾아보니까 43세예요. 43세. 젊은 편이에요. 젊은 편인데 역시 집요해. 젊은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지 이렇게 그 가볍게 먹을 것들이 꽤 있어요. 그리고 네. 그래서 뭐 시장 가면은 또 사 먹기도 하고. 근데 아침에 막 인사하고 나면 되게 배고프거든요. 그럴 것 그러면 같아요. 이제 시간이 있으면 뭐 콩나물 아침에 문 여는 데 많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식당도 돌아가면서 먹어요. 여기 먹다. 기왕이면 또 민주당 지지잖아. 우리 좀 아는 분들. 아는 분들 위주로 만나서 보면 자기가 얘기해요. 우리 민주당 지지합니다. 그러면 거기 한번 더 가고 이런 식이거든요. 네. 근데 아침엔 또 먹을 때 많지 않고 점심 때는 바쁘고 저녁에도 또 뭐 돌아다니다 보면 못 먹고. 그럼 지쳐가지고 제일 네. 사실은 확실하게 밥 먹을 수 있는 시간은 아침이에요. 아침이다. 아침 인사 끝나고 나서는 그래도 그 다른 일이 없으니까 출근 시간 끝나고 나면 여유가 있잖아요. 그때는 제일 확실하게 먹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이제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그 이유진 기자 같은 경우에 청와대 밥값이 제가 듣기에 3,000원이라고 하던데 맞습니다. 그 네. 한 끼에 3,000원이라는 거예요? 맞아요. 네. 왜 이렇게 저렴한 겁니까? 저는 이게 굉장히 무서운 의미가 있다고 무서운 의미가 생각하는데요. 있어. 예. 이게 진짜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제가 보면 밥은
배는 안 굶게 해줄게. 대신 일해라. 아 그래요? 아, 3,000원에 싸게 먹여주니까 네, 3,000원. 일은 30시간씩 네, 해라 뭐 이런 거네. 특히 그러니까. 이제 제가 네. 느낀 게 뭐냐면 제가 오늘 그 청와대 그 충전을 해서 밥을 이렇게 계산해서 먹는데 출입증에 그 출입증을 오늘 반납하면서도 손이 떨리는 게 어디 나가서 내가 이 밥을 3,000원에 먹을 수 있는 것이 있겠나 야, 그렇구나. 예, 생각이 들 정도로 싸고 메뉴도 굉장히 아, 충실해요. 메뉴가 지금 예. 어떤 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인도 궁금할 것 같은데. 일단은 탄수화물이 굉장히 탄탄하게 나옵니다. 이게 에너지원 공급을 위해서인지 몰라도 국수랄지 뭐 아니면 밥 이런 밥 뭐 고기는 당연하고 튀김도 되게 잘 나와요. 뭐 연근 튀김 이런 거 되게 잘 나오고. 근데 좀 재밌는 건 특식이 간혹 가다가 있는데. 아, 특식이 예. 나와요? 네. 최근에는 또 단종 정식이라고 해가지고. 단종 정식? 네. 그건 뭐예요? 수요일이 이제 문화가 있는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청와대 내에서도 좀 이렇게 문화가 있는 날에 동참한다는 의미로 수요일마다 이제 영화와 관련된 밥상 메뉴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4월 재밌다. 15일에는 이제 단종 정식이라고 해서 그 단종 왕가 사는 남자 그 영화에서 보면은 막 그 마을 사람들이 단종한테 막 어디서 구한 재료고 이렇게 해서 막 수라상 올리잖아요. 그래서 너수리 나물밥이랑 뭐 다슬기 묵국, 뭐 더덕제육볶음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가지고 야, 네. 예, 요거를 이제 단종밥상이라고 해서 많이들 와서 드시라 이렇게 내부적으로 막 홍보하고 가면 포스터도 붙어 있고 그래요. 그래서 아 되게 잘 먹이는 것뿐만 아니라 여기에 스토리도 입혀서 좀 내부적으로도 그 문화가 있는 날 홍보도 되게 열심히 하시는구나 막 이런 생각을 야, 좀 그게 다 했었고. 결국 일을 많이 하라는 네. 뜻의 빌드업 아니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 너무 지금. 무서운 건 네. 이거 먹고 그냥 열심히 일하라. 네, 어디 나가서 먹을 생각하지 말고 그 안에서 많이 먹어라. 뭐 이런. 그리고 이건 얘기인 것 평균적인 같아요. 질문인데 청와대 출입기자 안에서 다양한 매체가 존재하다 아, 그쵸, 보니까 그쵸. 네. 많은 분들은 나랑 비슷한 성향의 기자일 거만 밥을 먹을 거야 생각하는 아, 분들이 많은데 네네네. 실제로는 어때요? 전혀 아닙니다. 네, 네. 그렇지 않고 뭐 사실은 모르겠어요. 이렇게 청와대 안에서는 서로 끈끈해질 수밖에 없는 게 그 매체 성향이나 물론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그 대통령의 일정을 챙기고 그 특히 생중계로 하는 것들이 많은데 여기서 다 같이 이렇게 업무 분장도 있어요. 이게 모든 현장을 다 갈 수 없으니까 매체별로 순서를 정해서 기자가 풀 그렇지. 취재라고 해서 네. 네, 대표 기자로 가서 이제 대통령 근처에서 이렇게 취재하는 게 있는데 그런 역할 분담도 다 나눠서 하다 보니까 서로 뭐 매체가 어떻고 이런 걸로 다툴 여지가 없어요. 그냥 너와 나 다 같이 이제 그냥 뛰는 기자, 언론 기자고, 노동자다라는 언론 생각으로. 노동자다 막 이런 네. 생각이라서 예, 그런 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후보님 같은 경우에 만약에 시장이 되시면은 네.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하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공식적인 회의 같은 것들을 좀 이렇게 개방적으로 열어두고 하실 생각인지 어떤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저도 어떻습니까? 시도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음. 이게 물론 뭐 어느 정도 될지는 모르겠는데 왜냐하면 그게 초기에는 좀 어려울 수는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업무 보고를 받는다든지 시민들이 알아야 될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뭐 공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봐요. 네. 아, 네. 근데 우리 후보님이 또 이제 워낙 이렇게 달변이시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에 또 기가 눌릴 수 있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너무 제가 오픈해서 요즘 하다 우리 보면은 네. 캠프에서 많이 듣는 게 제발 좀 조용히 있어라. 간담회나 뭐 토론회 하면 말이 너무 많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저도 왜냐면 말하는 게 직업이잖아요. 직업이잖아, 예. 방송도 좋아하고 예. 말하는 거 좋아하는 편이에요. 뭐 얘기하면은 얘기하는데 말 끊지 마라, 말하지 마라. 토론회 간담회 때 조용히 듣기만 해라. 그런 얘기를 네. 많이 듣거든요. 그게 참 어려워요. 어려워요. 이렇게 끝낸 게 어려워. 네. 내가 아는 얘기나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참고 안 하는 거. 그게 저처럼 말로 먹고 사는 사람은 참 힘들어요. 아 그리고 추가 질문 들어왔으니까 우리 네. 유희준 기자 여쭤보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진짜로 음식을 잘 드시는 모습이 네, 네. 포착이 많이 되는데 네. 같이 밥을 좀 먹어봤어요 혹시? 저는 이제 그 대선 기간에 마크맨을 했었어가지고 이제 지역 유세 일정 가면은 이제 가끔 기자들 먹는 식당에 깜짝 방문하실 때가 있어요. 예, 그럼 같이 뭐 육회 비빔밥도 먹어봤고, 네. 그리고- 유쾌하게 먹은 거지 비빔밥. 네. 그리고 청와대 구내식당에서도 이제 깜짝 등장하셨을 때 물론 같은 테이블에 앉지는 못했지만 이제 지근거리에서 밥 먹고 끝나고 티타임 하면 이제 둘러 앉아서 이런저런 얘기를 한 적이 많은데 굉장히 잘 드세요. 그리고 근데 그런 생각은 좀 하긴 했어요. 막 그 전임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뭐 미식가다 이래서 뭐 어디가 맛있고 뭐 그런 먹는 거에 대한 그러니까. 굉장히 그런 탐욕을 좀 보이신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님은 그게 좀
음식을 일하기 위한 연료로 보시는 느낌이 있긴 네? 해요. 네, 그래서 그것도 이제 어디가 무조건 맛있고 이런 것보다도 그냥 이 한 끼 든든하게 먹고 나 다음 일정 가고 여기에 좀 더 포커싱이 있는 게 아닌가.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했어요. 네. 우리 후보님은 그게 시골 네. 분들 특징이에요. 시골 분들이 밥 먹는 게 저도 약간 시골 사람인데 밥 먹는 게 이게 뭔가 에너지 보충하는 이게. 그런 느낌이었어요. 네. 제가 그, 성남 가보니까 이제 금광시장이라고 그 법원 앞 맞은편에 변호사 사무실 네. 있고 그 뒤에 이제 시장이 하나 있거든요. 거기에 갈치조림 잘하는 식당 갔더니 오. 이재명 대통령이 변호사 시절에 그렇게 가서 그 드셨구나. 갈치조림을 많이 드셨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약간 토속적인 그런 뭐 찜이나 요리나 이런 걸 좋아하는데 잘 드시는데 지금 말씀처럼 약간 시골 사람들이 그런 오해를 많이 받아요. 저도 그렇고 빨리 먹고 맞아요. 엄청 빨리 드세요. 시골 분들이 특징이에요. 네. 빨리 먹어. 맞아요. 왜냐면 빨리 먹고 가서 뭐 해야 돼. 어릴 때는 빨리 먹고 가서 놀아야 되고 좀 나이 먹으면 빨리 먹고 네. 가서 일해야 되고 그래서 급하고 걸음걸이가 좀 네. 빠르고 빨리 먹고. 저 말 나온 김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네. 같은 테이블에 별로 앉고 싶지 않은 게 네. 먹는 속도를 맞춰야 되거든요. 이제 그 진짜 빨리 기자들은 드시는구나. 그래서 차라리 좀 다른 테이블에 앉더라도 제 식사를 여유롭게 좀 먹고 싶다. 여유롭게 먹고 식사는 예, 그래도 대통령님과의 대화에 합류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사실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워낙 일 몰두적이고 정말 모든 행간에 있는 일들을 네, 다 네. 일과 직결시키기 맞습니다. 때문에 네. 우리 제가 아까 있었던 현근태 후보 같은 경우에도 이재명 대통령과 식습관이나 업무 습관이 비슷하거든요. 크게 다르지 않은 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잖아요, 아니, 근데 맞잖아요. 능력 지금 네. 저는 반에 반도 안 되고요. 그냥 뭐 발가락 밑에 정도만 따라가도 될 것 같아요. 오늘 왜 이렇게